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45분입니다. 이번에는 작은 서점주의 개성 있는 안목으로 신간을 같이 읽어보는 그런 시간이죠. 동네 책방. 오늘은 부비프의 박은지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오랜만에 뵙죠? 그러니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시는 길이 좀 추웠죠? 네. 근데 날씨가 맑아가지고 그건 좋더라고요. 쾌청했어요. 네. 오늘 어떤 책을 들고 오셨어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핍 윌리엄스의 잃어버린 단어들의 사전이라는 소설이에요. 저는 이제 제목만 보고 뭔가 이제 판타지 같은 해리포터 같은 것도 생각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표지도 좀 그런 느낌인데요. 네. 예. 근데 이 소설은 그렇지는 않고 옥스퍼드 영어 사전 초판을 만드는 편집실에서 평생을 보낸 한 여성의 이야기예요. 네. 세상과 언어를 남성들이 정의하던 시대에 스스로를 정의해보려던 여성의 이제 일대기 같은 소설입니다. 이야, 소설 배경이 그러니까 조금 오래된 느낌이 들어요. 네, 옥스퍼드 영어 사전의 초판이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쯤에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소설은 사전이 한창 만들어지던 1886년부터 12권 분량의 초판이 완간된 1928년까지의 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구체적인 걸 보니까 실화인가요, 이거는? 네, 이게 주인공인 에즈민 허거의 인물인데 대부분의 주요 등장인물이 실제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작가가 사전 편찬 과정이나 뭐 역사적 사건들 이런 것도 실제 바탕을 두고 있고 책을 쓰기 위해서 옥스퍼드 영어 사전의 역사랑 사전 편집자들의 뭐 전기나 고문서 보관실의 쪽지들까지 되게 방대하게 참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사전의 역사이자 또 한 여성의 성장 서사이자 20세기 초의 시대적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역사 소설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뭐 팩션 이렇게 표현하는 역사적인 소설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신데 주인공 에즈미 그러면 어떤 인물로 지금 묘사되고 있어요? 네, 에즈미는 이제 어릴 적부터 사전 편집실에서 살다시피 한 인물이에요. 사전 편집실이 영어 사전에 들어가는 단어를 고르고 또 정의를 하던 곳인데요. 에즈미 아빠가 편집자였기 때문에 아빠가 일하는 동안 그 편집실의 테이블 밑에서 놀기도 하고 단어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남다른 인물로 자라게 됩니다. 이제 그와 동시에 어떤 단어는 다른 단어보다 중요하고 모든 단어가 사전에 실리지 않는다는 걸 자연스럽게 이제 알게 돼요. 이제 그러다 어느 날에 편집실 바닥에서 여자 노예라고 적힌 종이 쪽지를 줍게 되는데요. 에즈미는 그 단어가 버려진 거라고 생각해서 자기 트렁크에다가 잃어버린 단어들의 사전이라는 이제 이름을 붙여놓고 거기에 그 버려진 단어 쪽지들을 하나둘씩 모으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사전 편집하시는 그 방에서 버려지는 종이들을 하나씩 모으다 보니 사전 안에 들어가지 않는 단어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군요. 그걸 모으면 정말 잃어버린 단어들의 사전이 되겠네요. 맞아요. 네. 그러면 사전에 실리지 않는 말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다 실리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이 소설이 되게 새로웠는데 이제 글로 기록된 적이 없어서 권위를 갖지 못한 말은 사전에 실리지 않았다고 이제 소설에 등장을 해요. 우리가 아무리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어도 글로 된 출처가 없으면 사전에 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누가 말하는 걸 들어본 적도 없는 말인데 대단한 사람이 책에다가 적어놨으면 그건 이제 사전에 등재가 되고 너무 익숙하게 쓰는 말인데도 글로 기록된 걸 찾을 수가 없으면 사전에 실리지 않게 됩니다. 이야. 그러면 글을 모르는 사람들의 말, 이거는 또 사전에 오르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 자파를 파는 여자들의 말이나 부엌에서 일상적으로 오고 가는 단어 같은 거는 사전에 오르지 못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 또 여성들의 말이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던 건데요. 아빠와 함께 이 사전 편집실에서 일하게 된 에즈미가 자기가 모은 버려진 단어들이 주로 여성들의 말이었다는 걸 이제 알게 돼서 내가 내 경험과 느낌을 설명할 적합한 단어를 사전에서 못 찾았던 건 이것 때문이었겠구나라는 걸 이제 어렴풋이 알게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전 속 단어들에 내가 의지할 수 없으면 나만의 사전에 적극적으로 단어를 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이네요. 한 번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단어들 앞서 말씀해 주신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 특히 여성들의 단어들을 그럼 모으기 시작하는 건가요? 네. 그게 모아진 건가요 그러면? 네. 이제 에즈미가
글로 쓰인 적 없는 단어들을 모으고 기록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머니에 항상 종이 쪽지랑 이런 연필 같은 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새로운 단어를 들으면 거기에다 적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 사전 편집실, 권위를 가진 그 편집실에서는 단어를 쓰고 정의를 쓰고 그 밑에다가 텍스트로 된 출처를 쓰게 돼 있는데 예시문을 이제 적는 건데 에즈미가 모으는 단어들은 그런 글로 쓰인 출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즈미는 단어를 쓰고 그 말을 한 사람의 이름, 뭐 시장에 있는 뭐 어떤 할머니 그 이름을 쓰고 그 할머니가 한 말 그대로를 예시문으로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말이 글로 쓰이는 경험을 이 여성들이 처음 해보다 보니까 그 반응들이 되게 인상 깊기도 했는데요. 그 메이블이라는 할머니는 등장하세요? 네, 여기 나오는 할머니가 있는데 시장에서 이제 조각품을 파시는 할머니예요. 그 할머니가 되게 다양한 말들을 에즈미한테 알려주는데 에즈미가 사라졌다가 이제 다시 오랜만에 만나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거기서는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서 자기 말을 자기가 직접 그 종이에다 써달라고 부탁을 해서 이만큼 모아놨다가 오랜만에 만난 에즈미한테 이제 건네주기도 합니다. 이야, 보관해 두셨네요. 네. 많은 수많은 단어들을. 네. 어떤 단어들이 수집이 됐을지 이제 한번 이 책에 나온 내용들을 좀 들여다보고 싶어요. 네. 근데 이게 번역된 소설이다 보니까 우리하고 좀 차이가 있겠죠. 그런 건 조금 아쉬웠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영어 단어가 얼마나 익숙하고 얼마나 낯선 말일까가 확 와닿지 않아서 좀 아쉽긴 했지만 이제 에즈미가 가정부한테 짐 빠지다라는 단어를 얻어요. 그리고 또 시장 상인에게선 자기 몸에 대한 여성의 몸을 가르치는 다양한 그런 단어랑 또 몇 가지 욕 같은 거를 얻기도 하고요. 네, 짐 빠지다 정말 많이 쓰는 말인데. 네. 그래서 그 영단어가 어떤 느낌일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사전에 이미 있는데 정의가 또 불충분한 경우가 등장을 하는데요. 네네. 예를 들면 시스터후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많이 쓰는 말이죠. 소설 속에서는 이제 여성 참정권 운동이 전개되면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소설에 나오는 사전에서는 이 말이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공통의 목표를 지닌 여성들을 가리키는 데 쓰이며 나쁜 의미로 주로 쓰임. 그다음에 이제 나쁜 의미로? 네. 그리고 이제 예시문이 나와야 되잖아요. 어디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출처가 되는 예시문이 신문 기사 속 구절이었는데 그 깨깨거리는 여성 공동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에즈미가 거기에 정의를 다시 내리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뭐라고 내리냐면 정치적 목표를 공유하며 연대하는 여성들, 동지들 이렇게 적어놓고 자기 친구 틸다가 한 말을 그대로 적어요. 예시문으로 자매님들 투쟁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예시문을 적어놓습니다. 이야, 지금 이 사례를 지금 듣다 보니까 당시의 사전은 정말 그 실제 그 사는 여성들과는 괴리돼 있었구나. 그리고 그 시대와 지금도 좀 거리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아무래도 그 당시에 여성들은 많이 교육을 받지 못했으니까 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한 시대의 사람들이 쓰는 말 속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책에서 에즈미의 아버지는 사전이 단어들의 역사책이라는 말을 해요. 단어가 쓰여온 의미와 정의 또 형태와 발음까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에즈미는 여성들의 단어가 더욱더 많이 읽히고 공유되고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성들의 단어가 여성들의 역사이기도 하니까요. 네. 그 전에 사실 그 언어를 지배했던 거는 아무래도 많이 쓰고 했던 남성들이기 때문에 다른 데도 쓰고 여성들은 그거를 어떻게 기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얘기네요. 네. 자, 그 뒤에 에즈미 그럼 어떻게 되나요? 에즈미는 여성 참정권 운동이 영국을 강타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뭐 여성 공동체 같은 단어를 수집하고 또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동안에는 슬픔, 상실 이런 단어들을 새롭게 정의하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만의 사전 속에 들어갈 이제 단어들을 모아가요. 그 가운데에서도 큼직큼직한 역사적 사건을 온몸으로 겪게 되는데 그런 고뇌와 번민이 한 사람의 일생을 옆에서 함께 살아내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설 속에서 결국 에즈미의 사전이 어떻게 될지 되게 저는 궁금했거든요. 이거 계속 모으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책을 내나? 그러니까요. 요즘에는 독립출판도 많지만 이때는 안 그랬을 것 같았는데 어떻게 여성들의 단어라는 책으로 만들어지기는 합니다. 책이 만들어지는군요. 네. 근데
이런 잘 팔렸나요? 인기를 끌었나요? 이거를 결말을 이렇게 막 말씀드려도 될지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잘 팔리고 세상이 바뀌고 하면 좋을 것 같은 마음을 가지면서 읽었는데 그렇진 않고요. 소설 속에서 뭐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거나 뭐 난리가 나거나 하지 않고 도서관에 이 책을 넣는 것조차도 굉장히 쉽지 않은 네, 무시를 받고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을 해요. 네. 그걸 읽으면서도 참 많은 생각이 네, 들고 어떻게 보면 그게 현실적인 이야기일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자, 오늘 부비프 박은지 대표와 함께 피 윌리엄스의 소설 잃어버린 단어들의 사전 같이 읽어봤습니다. 뭔가 마음에 던져지는 게 있는 것 같네요. 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도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2월 18일 목요일 순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